참 지금 3월 21일이에요. 네. 이 취임까지 5월 10일까지 뭐 두 달도 안 남고 한 50일 남았나요? 그렇게 남아 있는데 국방부는 이제 정말로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삿짐 다 날라야 되니까. 밤낮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거기 국방부 국장이 정식으로 인수위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은 네. 이삿짐 빼는 데만도 20일 주야 24시간 했을 때 걸린다는 거예요. 국방부 내 현재 갖고 있는 이삿짐을 다 빼야 되잖아요. 네. 국방부는 보안 관계상 창문이 적어요. 그래서 아, 사닥다리 큰 사다리를 놓고 통상 이사할 때 그렇죠. 창문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사하잖아요. 예. 그게 불가능합니다. 아, 유리창을 완전히 깨진 않고 깨야 되겠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국방부 내에 있는 모든 그 밖으로 내는 데는 아, 주야 24시간 풀로 돌려도 20일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이삿짐이 들어갈 때도 20일 가까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넣고 그것이 또 정리하고. 합창 건물로 가잖아요. 네. 합창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창문이 작아요? 창문이 적어서 사다리를 쓸 수가 없고 엘리베이터로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는 또 업무용으로도 써야 되고 혼잡하고 주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 저는 리모델링도 제대로 못 하고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아, 그 시간도 잘 안 될 시간도 거다.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 기자회견했을 때 네. 대통령 발 이거는 갑질일 수가 있다. 아. 세상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공사 과정도 그렇습니다. 공사 과정도 네.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죠. 정상적으로 한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공개 입찰하고 아. 400억, 500억 드는 공사니까 예, 예. 공개 입찰을 내서 경쟁을 시켜서 그렇죠. 그 업체를 선정하고 또 그 업체가 보완 가능한지도 검토해서 네. 이렇게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지금처럼 단기간에 하려면 수의 계약을 줄 수밖에 없고 아.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윤석열 당선인의 말하는 공정과 일치하는지 그것도 저는 묻고 싶어요. 예. 아, 그 부분도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네. 그렇죠. 이 공정하게 경쟁 네. 입찰해 가지고 예. 정말 맞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맞을 텐데 예. 그럴 시간 자체도 없다 지금. 예. 하루에 용산으로 정 되니까. 가고 싶으면 청와대로 간 다음에 네. 거기서 이제 이런 절차를 공정하게 거쳐서 뭐 아하. 1년이든 2년이든 몇 년 걸려서 간다면은 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물론 거기 그렇게 해도 반대론자가 있겠지만은 그 정도는 저는 국민은 수용할 수 있다고 네. 봅니다. 근데 이렇게 졸속으로 진짜 뭐 없었습니까? 빛의 속도로 이렇게 이것은 전쟁 때나 이렇게 하는 거죠, 솔직히. 지금은 뭐 전쟁 국면입니까? 예. 와, 오늘 의원님 말씀 쭉 들어보는데 아유 답답하고 갑갑하고 네. 이사 얘기 들으니까 또 아우 이사 어떻게 할까 사람. 일반 가정집도 이사할 때 한 3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세를 간다 해서 집을 보고 집을 사서 간다 하면 더 걸리고요. 네. 보고 또 이걸 고치고 어떻게 수리도 하고 그럴 수 뺄지 있고. 수리하고 네. 또 이삿짐 싸기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조금씩 싸고 네. 가서 이삿짐 센터에서 풀어놓는다 해도 한 달은 안정화 하긴 한 달이 그럼요. 걸리잖아요. 네. 컴퓨터 코드도 안 되고 뭐 이런 등등 있잖아요. 네. 하물며 국가 컨트롤 타워나 국가 전쟁 지도부가 이전하는 것은 네.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건물 바로 옆이니까 문제 없다. 이사는 거리와 관계 없어요. 똑같이 어려운 거지. 그렇죠. 예. 짐을 다 빼고 예. 짐에 그걸 다 넣고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저희 시청자분들도 아유 뭐 여러 가지 비판의 댓글들을 많이 주고 계신데 뭐 점령군이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저희 지금 뭐 10,000명 넘게 아, 10,000분 예. 넘게 김병주 의원의 이 말씀을 듣고 계신데 뭐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이 크고 네. 걱정과 우려가 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민주당 특히 네. 뭐 국방위도 열심히 활동할 것 네. 같은데 어떻게 좀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일단 그 상임위를 열기로 했습니다. 아, 내일 그러시군요. 10시에는 국방위가 열리고요. 네. 오후 2시에는 운용위
청와대를 대상으로 운영위도 열리고 기재위도 열릴 걸로 아하. 예상합니다. 저는 국방위하고 운영위 소속 예, 그러시군요. 의원이기 때문에 네. 국방부 할 때는 안보 공백을 집중적으로 체크해 보려고 하고 있고 네. 운영위 할 때는 청와대 경호 시스템이라든가 국가 컨트롤 타워로서 그렇게 빨리 조기에 갔을 때 예.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네. 보완하는 방법이 뭔지 또 하하.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좀 따져 보려고 합니다. 국민은 이제 대신해서 아마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텐데, 아니 제가 좀 궁금한 게 국방위에 보면 여야가 있지만 네. 야당 의원들도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빠르게 추진하는 이런 모습들, 이전 추진하는 네. 모습들에 대해서 또 이제 국방부에 있었던 분도 있고 군에 관계된 네.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제 생각에는 여야 가릴 거 없이 걱정 좀 할 것 같은데 걱정 어떻습니까? 많이 분위기가? 저는 걱정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야당 그래서 여당, 결정하기 예, 전까지는 국민의힘이라도. 뭐 예. 방송사에서 저하고 같이 네. 나가려고 야당 의원을 섭외하니까 한 명도 나가지 않겠다고 그래서 못 나간 적이 있어요. 예를 그런 든다면은 일도 있었군요. 근데 이제 결정이 나니까 보니까 성일종 의원님이나 일부 나오시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논리를 이렇게 어거지로 끼워 맞춰야 되니까 아하. 그래서 야당 의원님이나 그쪽에서는 네. 대단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를 예. 디펜스하고 해야 되니까. 하하. 예. 참.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조사 결과, 여론조사 결과 하나 네. 봤더니 예.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네. 이 미디어 헤럴드 의뢰로 3월 네.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네. 유권자 2,521명에게 윤당선인의 취임 후 국정수행 전망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잘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그 전주 대비 3.5% 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예. 49.2%로 나왔고요. 잘하지 못할 것이다가 4.4% 포인트 높아진 45.6%로 나타나서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 포인트였는데, 자, 뭐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의 첫 일주일을 지켜본 예. 국민들 사이에서는 윤 당선인 국정 수행을 잘 못할 거라는 걱정이 좀 커진 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국가와 국민 입장에서는 불행한 것이죠. 원래 대통령 새로 당선되면은 네, 그 전망이 70% 80% 그렇죠. 긍정 평가가 나왔던 것이 예전의 사례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새로운 대통령 정권 재창출을 외치면서 막 찍어줬잖아요. 많은 50%의 그 국민들이 그렇죠. 그러면 기대에 부풀리고 꿈에 네. 부풀려야 되는데 지금 하하. 기대와 꿈을 제시 못하고 네. 자기가 사는 당선인이 살 집과 사무실을 갖고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니 저런 결과로 기결되고 앞으로 더 저런 데이터들은 기대는 더 하향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것이죠. 저는 참 걱정입니다. 사실 새로운 정부를 맡았으면은 정부가 잘 성공을 해야 국가가 네. 성공하잖아요. 이 당을 떠나서 그렇죠. 국민들도 행복하고. 국민도 행복하고 그렇게 네.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벌써부터 제왕적 제왕적 대통령을 탈피한다면서 네. 제왕적 대통령의 의사 결정 방식과 유사하게 하. 저렇게 결정하는 걸로 봐서는 참 저는 우려가 많습니다. 네. 예. 오늘 아침에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 아까 아침 회의 발언을 들어보니까 네.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이다. 아, 예. 취임하기 전에 예. 벌써부터 이렇게 국민들의 예. 반발에 사고 있다. 여론이 예. 안 좋다. 예.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예.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사안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예. 우려하고 분노하는 지점이 많죠. 아하. 왜냐하면 사실은 인수위가 해야 되는 규제 범위가 있잖아요. 예, 예산도 있고. 새로운 예산도 한 20억 내에서 네. 업무 앞으로 5년 동안 할 과제, 국정 과제를 뽑고 또 국무위원들을 뽑고 또 이런 과제가 있는데 네. 이걸 범위를 넘어서 아하. 청와대를 단기간에 이전한다고 하니 예. 참 거기 브레이크홀이 돼서 다른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너무 아쉬워하고 있죠. 예. 우리 그 당에서도 사실은 뭐 야당 국민의힘이나 현 정부가
좀 더 잘 해주길 원하죠. 그래서 음. 국가가 잘 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이런 패착을 두고 있으니까 하하. 너무나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계속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하는데도 부담이 있어요. 아하. 마침 발목 잡는 것 같이 비춰지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예. 그런 또 지적을 하더군요. 예, 새로운 어. 국민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은 우리 당이 좀 밀어주고 이래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네. 잘 가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참 고민이 깊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너무 많은데 네. 안보 공백, 국정 공백이 음. 예상되는데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기가 하하. 조심스럽고 아. 그러니까 참 그런 고민들이 사실은 그렇군요. 많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병조 예. 의원님은 예. 이 있는 그대로 예.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예.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주셨어요. 예. 그만큼 이걸 이제 국민들이 아셔야 예.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해야 지금 새로운 정부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도 아 정말 이게 간단치 않고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하나하나 짚어주고 계신데 저는 지금- 사실은 안보에는 추워도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우리 군에서는 늘 파이트 투나잇을 외칩니다. 오늘 저녁에 전쟁이 나더라도 아. 전쟁에서 이길 준비가 돼 있어야 파이트 된다. 투나잇. 예, 잠시도 안보는 공백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것은 안보 공백과 국정 공백이 그 생길 것이 눈에 뻔한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하. 이거를 정확히 알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정확히 알리고 또 그걸 당선인 측에서는 보완하도록 하는 거고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것 중에 거기에서 의식을 못했던 점도 많을 거라고 그럴 것 봐요. 같아요. 고려를 못했던 걸 그럼 고려를 하고 네. 또 우리 국민들도 정확히 알아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알릴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정확히 알려야 되는 거고 또 국민의 목소리를 또 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군 장병이라든가 군에 많은 사람은 불불 끓는데 얘기를 못 하고 있잖아요. 현직에 그러니까 대신 제가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주고 국민들의 이 여론을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데 아니 이거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이 국방부 밑에 있는 벙커 위치는 우리가 몰라도 됐던 그런 거죠. 그 거기 뭐 국방부 밑에 벙커가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마 네, 뭐그 생각을 상상력을 했을 통해서는 텐데. 했을 거고 네. 거기 국방부 합참 지하 통로가 있다 뭐 이런 네, 것들은 그런 것까지 사실은 보안 사항이죠. 예, 그런 거를 윤석열 당선인이 뭐 네. 조감들 놓고 막 자랑 삼아 아는 걸 하는 느낌이 들고 보안도 누출되는 것 같고 네.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너무 이 청와대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네. 청와대 시스템, 경호 시스템, 방호 아. 시스템, 국방부의 시스템이 노출이 그렇죠. 너무 많이 됐죠.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됩니다. 하.